재미 일본계 인사들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본계와 중국계 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계 주민과 단체가 제기한 이번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 글렌데일 시의회는 한마디로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억지 소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어린이들이 잇따라 사지가 마비되는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어 새로운 병이 나타났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식량 원조를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해왔다는 유엔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원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기를 느낀 산모가 병원으로 가던 도중 길 한복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시민 50여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의 일부 일본계 인사들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일본계와 중국계 미국인들이 공식적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글렌데일 시 의회에 나와서 철거 소송의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박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사주를 받은 혐한파 미국인에게 조롱당하고 급기야 철거 소송까지 직면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을 지키자는 움직임에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계 미국 시민들이 적극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마련한 자유 발언대에 선 사람은 모두 17명. 이들은 철거 소송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기하며 소녀상의 가치를 부각시켰습니다. That means that the Holocaust Museum, would that be sort of an impediment to good relations with Germany? It is a bright light in this world say we need to keep the truth no matter how painful. 인종의 벽을 넘어 소녀상을 지키자는 결의가 뜨거워지자 반대 발언을 신청했던 일본인들은 슬쩍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I, as Japanese Americans, want to feel proud of where our ancestors came from. The current government is very shameful. 발언을 지켜본 시의원들도 소녀상은 글렌데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공개적으로 화답했습니다. I will fight for it even when I'm off the city council because it's something that brings pride to our community. 일본계 시민단체의 양심의 소리는 고노다마를 뜯어 고치려는 일본 우익 세력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렌데일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일본계 주민과 단체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서 글렌데일 시의회가 한마디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억지 소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극우 일본 측 인사들이 제기한 연방지법의 소송 내용과 배경을 윤범수 기자가 정리합니다. 극우 일본계 주민과 단체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녀상 철거 소송의 소장입니다. 피고는 글렌데일 시와 스카도초와 시 매니저입니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연방정부의 외교권과 헌법의 우선권 침해입니다. 소녀상으로 인해 강력한 동맹인 미일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로 인해 미국의 외교정책도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모멸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일본계 미국인 주민의 사례를 내세워 소녀상이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 글렌데일 시의원들은 한마디로 대응할 필요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I'm surprised that the Americans who brought this lawsuit don't understand the First Amendment, don't understand that the city has the right to express itself. 아울러 이 같은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된 자체에도 시의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녀상은 인권을 존중하는 글렌데일 시의 상징이자 소유물이며 따라서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소녀상이 철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ruth is less important than political expediency, and that is not going to be the case in Glendale. 심지어 소녀상과 관련한 망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데이브 이버 글렌데일 시장도 이미 시의회의 투표를 거쳐 승인된 소녀상이 철거될 가능성은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The council voted to put the comfort statue there. It passed. It's there. It's going to stay there. Period.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글렌데일 시의원들은 극우 일본 세력들의 계속된 소송과 로비 공세 속에서도 여전히 위안부 철거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어린이들이 잇따라 사지가 마비되는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어서 새로운 병이 나타났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쩡하던 팔다리가 갑자기 마비됐습니다. 호흡 곤란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모두 12살 이하의 어린이들. 발병하면 이틀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마비 증상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온몸이 마비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5명이 확인됐습니다.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아이들입니다. Sophia went to the treasure box to grab her toy after seeing the doctor, and I saw her left hand mid-grasp stop working. 증상은 소아마비와 유사하지만 조사 결과 소아마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에 걸린 아이들 모두 이미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했고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병의 출현을 의심하고 있을 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ur suspicion is that this is a virus, but that's unproven. There are other viruses that can do this. We know it's not polio virus. 최악의 경우 사지 절단 말고는 치료법이 없어 의문의 병에 대한 공포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을 참배했던 친한파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소속 정당인 공화당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직접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소녀상을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상징으로 평하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인 공화당의 당론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이민개혁 전국버스 투어 관계자들은 로이스 의원 측과 만남을 갖고 이민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We couldn't get him to say yes to a Senate bill that had already been passed. As you well know, at least on the congressional side, there hasn't been a bill yet that everybody can agree upon. So if there's no vote, there really is no consensus on certain things. 그렇다고 로이스 의원이 이민개혁안 전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주는 큰 틀의 개혁안을 수용한다는 입장. 하지만 세부적인 법안들은 사안에 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공화당의 당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Well, they're a little bit stronger on their positions, especially on the border enforcement and also a path to citizenship. They would like some sort of legalization, but not necessarily a path to citizenship. Looking at their leadership of the Republican Party to make sure that there's a vote on the floor. 지난해 6월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첨예한 입장 대립 속에 아직 하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전국버스 투어 관계자들은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미 전국을 돌며 포괄 이민개혁법에 지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설을 쇠지 않는 일본 커뮤니티가 시카고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설 잔치를 주관했습니다. 미주 아시안계의 문화적인 동질성을 확인하고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카고 윈미디어의 유재은 기자입니다. 일본 커뮤니티 군악대의 팡파레가 설잔치에 막을 엽니다. 한인 사회를 비롯해 10개 아시안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잔치인 만큼 참석자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과 일본 커뮤니티는 설을 쇠지 않지만 아시안들의 전통 명절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일본계가 주관 커뮤니티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설 잔치이지만 일본의 전통 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애쓴 사람들을 위한 시상식도 개최됐습니다. This is a fabulous event every year, but so special for me this year to receive the Sandra Otaka Award.
I've been very close to this community and working very hard on immigration reform, but what a wonderful celebration. Really a humbling honor to represen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I'm just really proud to be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시카고에서 설잔치가 시작된 것은 30년 전인 지난 1984년. 고 전신의 전 연방노동국 여성국장이 주도했습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인 코너 림군을 돕기 위한 골수기증 등록 부스도 아시안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안들의 마음과 문화를 하나로 묶는 시카고 설 잔치는 내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시카고에서 윈미디어 유재은입니다. 뉴욕의 도심 한복판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기를 느낀 산모가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길 한복판에서 아이를 낳은 것인데요. 시민 50여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주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 도심 한복판. 길 가던 시민들 가운데 구급차가 서 있고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산모가 보입니다. 산기를 느낀 39살의 임산부 폴리 맥코트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지 못하고 서성이던 그녀, 비명을 지르며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I turned around to him and I said, I'm not going to make it. I'm not going to make it. I need to actually sit down. 택시 잡는 걸 도와주던 아파트 경비원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 50여 명은 그녀를 에워싸며 병풍이 됐습니다. 때마침 길 가던 의사는 맥코트에게 다가와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몇 분 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난 뒤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신생아의 이름은 이사벨. 코트를 벗어 보온을 해준 행인의 이름을 땄습니다. The lady who gave her coat and walked all the way home with just a t-shirt on. I'm getting emotional just thinking about it. 이 모든 일은 불과 5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자기 집 뒤뜰에서 100년이 넘은 금화를 무더기로 발견할 경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캘리포니아 티뷰런에 사는 한 부부의 횡재 이야기인데요. 금화들의 가치가 무려 $10,000,000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번쩍이는 금화들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돼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1840년대 중반부터 1890년대 후반 사이 만들어진 금화들입니다. It's clear that these were buri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금화를 발견한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티브런에 사는 한 부부. 자기 집 뒷뜰을 거닐다 땅 위로 툭 튀어나온 낡은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화가 담긴 깡통이었습니다. 5개 통에 담긴 금화는 모두 1,427개. 현재 가치로 $10,000,000, 우리 돈 107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And then they went back with a metal detector and found 7 other cans. 횡재를 맞은 부부는 이 금화를 판 돈의 90% 이상을 주변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신원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00억 원 금화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부부의 횡재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부동산 관련 지표 호조 덕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6원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